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 김대성은 할머니 손에 자라며 부모님의 사랑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공장과 식당을 오가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을 살아야 했고, 어린 대성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었죠. 하루도 제대로 함께 밥을 먹지 못했고, 그저 퇴근 후 지친 모습으로 돌아온 아버지가 어렴풋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기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탄 한 장도 아껴 써야 하는 추운 겨울밤, 대성이는 할머니 품에서 잠들곤 했어요.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대성아, 너는 커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는 절대 이런 외로움을 주면 안 된다. 그 말씀이 어린 대성이의 마음 깊이 새겨졌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들, 낡은 책상에서 숙제를 도와주시는 따뜻한 손길, 밤늦게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들이 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을 시작한 대성이는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야 했어요. 친구들이 놀고 있을 때 혼자 일터를 전전했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젠가는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거야라며 희망을 잃지 않았거든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든 그는 작은 회사의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나갔습니다. 28살에 독립해서 작은 사업을 시작한 대성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어요. 첫 번째 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문을 닫았고, 두 번째 사업은 동업자의 배신으로 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심어주신 꿈과 의지가 그를 지탱했으니까요. 작은 원룸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밤늦게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던 날들이 이어졌죠. 35살에 마침내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다진 대성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내 미영 씨와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결혼 후 딸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는 눈물을 흘렸어요. 작고 소중한 생명을 품에 안으며 맹세했죠. 너는 아빠처럼 외롭지 않을 거야. 아빠가 항상 내 곁에 있어줄게. 회사가 성장할수록 더 바빠졌지만 그는 딸과의 시간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서 책을 읽어주고 주말이면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수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 대성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이 실력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동시에 사회의 험한 현실로부터 보호하고 싶었거든요. 회사는 그의 피땀으로 일군 제국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해 이제는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으로 성장한 대성기업이었죠. 수진아, 아빠 회사에서 일해보는 건 어떨까? 대성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저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회장 딸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 받고 싶지 않아요. 딸의 당당한 모습에 대성은 뿌듯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사회는 생각보다 냉혹하고 특히 신입사원들에게는 더욱 가혹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신분을 숨기고 인턴으로 입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에게는 다른 회사에 지원한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회사에 가짜 이력서로 지원하게 했어요. 물론 이 사실은 인사 담당 임원인 박상무에게만 알렸습니다. 박상무, 이 일은 절대 비밀이야. 우리 수진이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직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싶네. 박상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요즘 신입사원들 대하는 게 예전만 못합니다. 특히 인턴들한테는. 그래서 더 필요한 거야.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직원들의 인성이 어떤지
제대로 파악해야 하네. 예의와 실력 둘 다 갖춘 사람에게 회사는 맡겨야 하니까. 수진이는 면접을 보고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도움이 있었지만 실력 또한 뛰어났거든요. 대학 시절 성적도 우수했고 어학연수와 인턴십 경험도 풍부했어요. 입사 첫날 수진이는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회사 문을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마케팅팀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된 김수진입니다. 밝은 인사말과 함께 고개 숙여 인사하는 수진이를 보며 대성은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딸이 얼마나 떨리고 있을지,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마음속으로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죠. 혹시 딸이 상처받지 않을까, 혹시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되었거든요. 대성은 박상무에게 당부했습니다. 매일 보고받고 싶네. 우리 수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모든 걸 알고 싶어. 이렇게 해서 수진이의 은밀한 회사 생활이 시작되었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회장의 딸은 평범한 인턴 사원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케팅팀은 회사에서도 소문난 구태의연한 팀이었습니다. 팀장인 최 부장은 40대 후반의 만년 부장으로 승진 가능성은 이미 포기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타입이었어요. 부하 직원들에게는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상급자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는 전형적인 꼰대 상사였죠. 야, 신입 인턴. 여기 와봐. 첫날부터 최 부장의 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수진? 좋아, 수진아. 여기서는 나이 상관없이 서열이 중요해. 알겠지? 수진이는 당황스러웠지만 예의 바르게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럼 일단 커피부터 타와. 우리 팀은 전통적으로 신입이 커피 담당이야. 마케팅팀의 일상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오전엔 커피 심부름, 점심시간엔 식당, 자리 맡기, 오후엔 회의 자료 복사와 정리, 저녁엔 야근이 기본이었어요. 수진이는 묵묵히 시키는 일을 해냈지만 마음속으로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대학 시절 상상했던 직장 생활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수진아, 이 자료 밤새서 정리해놔. 내일 아침 회의 있어. 최 부장의 무심한 지시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는 이미 완성된 것을 단순히 예쁘게 편집하는 일이었고 굳이 밤을 새울 필요가 없는 작업이었죠. 다른 팀원들은 정시에 퇴근하면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점심시간이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서로 어울려 식사를 하지만 수진이는 항상 혼자 먹어야 했습니다. 인턴은 인턴끼리 먹어야지라는 명목하에 따돌림을 당했거든요. 하지만 다른 인턴은 없었고 결국 수진이는 매일 구내식당 구석자리에서 혼밥을 해야 했어요. 더 견디기 힘든 건 모욕적인 농담들이었습니다. 요즘 인턴들은 다 이렇게 예쁘게 뽑나? 수진이 너 남자친구 있어? 없으면 우리 팀 막내 어때?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수진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인턴이라는 약한 위치 때문에 참고 견뎌야 했거든요. 회의 시간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아직 배울 게 많으니까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 회의록 작성만 제대로 해. 수진이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도 무시당하기 일쑤였어요. 인턴이 무슨 의견이야? 일단 일부터 제대로 배워. 최 부장의 차가운 말에 수진이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수진이는 점점 지쳐갔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아버지에게는 오늘도 재미있게 일했어요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사회생활이 이렇게 힘든 건지, 인턴은 정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건지 자문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성장의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텨나갔죠. 특히 힘들었던 날이었습니다. 최 부장이 갑자기 새로운 프로젝트 자료를 요구했고 수진이는 오후 내내 자료 수집과 정리에 매달려야 했어요. 다른 팀원들은 이미 퇴근한 후였고 회사엔 수진이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수진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회의실 구석에 설치된 CCTV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책상에 엎드려 흐느끼는 모습,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다시 일어나 자료 정리를 계속하는 모습까지 모두 담겨 있었죠. 그날 밤 보안실에서 일상적인 CCTV 점검을 하던 직원이 이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밝고 씩씩해 보이던 인턴 사원이 혼자 울고 있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보안 직원은 고민 끝에 이 영상을 박상무에게 전달했습니다. 상무님, 이 영상 좀 보시죠. 마케팅팀 인턴 사원 말입니다. 박상무는 영상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회장의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다니 자신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영상을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회장이 얼마나 분노할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예상이 되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박상무는 떨리는 손으로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긴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대성은 평소보다 진지한 박상무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직감했어요. 우리 수진이 일인가? 네,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보는 순간 대성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딸이 혼자 울고 있는 모습, 그것도 회사 회의실에서 말이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지켜줬던 것처럼 자신도 딸을 지켜주겠다고 다짐했건만 결국 딸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네요. 박상무, 마케팅팀에서 우리 수진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야? 대성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더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박상무는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하나씩 보고했어요. 커피 심부름, 야근 강요, 혼밥, 모욕적인 농담들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대성의 분노는 커져갔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딸이 자신의 회사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다니. 내일 아침 일찍 회사에 나와서 직접 확인해 보겠어. 그리고 박상무,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 아직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하네. 그날 밤 대성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의 눈물이 자꾸만 떠올랐고 할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대성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회장실로 가는 대신 마케팅팀이 있는 사무실 근처로 향했어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이라 조용한 복도를 걸으며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수진이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직접 확인하겠어. 8시 반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대성은 멀리서 딸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예전처럼 밝은 표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딸이 대견하면서도 마음 아팠습니다. 수진아, 어서 와. 오늘도 할 일이 많네. 최 부장이 건성으로 말하자 수진이는 공손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그래. 일단 회의실 정리부터 해. 어제 밤늦게까지 했다고 해서 오늘 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대성은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딸이 밤늦게까지 일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배려 없이 또 다른 일을 시키다니. 참고 지켜보기로 했지만 이미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9시가 되자 본격적인 하루 업무가 시작되었어요. 수진아, 커피 좀 타다 줘.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컨디션 관리가 필요해. 최 부장의 지시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타러 갔습니다. 대성은 딸이 정중하게 커피를 가져다 주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야, 수진아. 너 같은 건 여직원도 아니야. 그냥 잠깐 거쳐가는 인턴일 뿐이지. 일 배우고 싶으면 이런 것부터 제대로 해야 해. 커피부터 타와. 최 부장의 말에 다른 팀원들은 웃으며 동조했어요. 부장님 말씀이 맞아요. 요즘 인턴들은 너무 건방져. 그 순간 대성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딸을 자신이 목숨보다 아끼는 아이를 저렇게 모욕하다니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어요. 당장 뛰어가서 최 부장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고 더 완벽한 응징을 위해서요. 점심시간이 되자 수진이는 또 혼자 식사를 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서로 어울려 웃고 떠들며 식사하는데 딸은 구석 자리에서 혼자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대성은 그 모습을 보며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혼자 밥을 먹던 외로운 시간들, 그때의 아픔을 딸도 똑같이 겪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회의 시간에 수진이가 좋은 의견을 제시해도 무시당했고 온갖 허드렛일만 시켰습니다. 대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박상무를 당장 불러. 내일 임원회의를 소집하겠어. 그리고 마케팅팀 전체 인사기록을 모두 준비해놔. 다음 날 오후 2시 본사 대회의실에 전 임원이 소집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의 소집에 임원들은 술렁였어요. 무슨 일일까? 회장님이 직접 발표할 사안이 있다고 하시던데. 평소보다 훨씬 엄숙한 분위기에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대성은 평소와 다른 차가운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왔어요. 인사말도 생략한 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회사의 기업 문화와 직원들의 인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프로젝터 화면이 켜지자 첫 번째 영상이 나왔어요. 바로 수진이가 회의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임원들은 당황했어요. 이게 뭔가요? 왜 갑자기 이런 영상을? 하지만 대성은 아무 말 없이 계속 영상을 틀었습니다. 두 번째 화면엔 수진이의 업무 일지가 나타났어요. 매일 아침 8시 반 출근해서 밤 10시 퇴근까지의 기록, 커피 심부름과 허드렛일들의 목록, 점심시간 혼밥 사진들까지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상무가 몰래 수집한 자료들이었죠. 세 번째 화면에는 최 부장과 마케팅 팀원들의 발언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어요. 너 같은 건 여직원도 아니야. 인턴이 무슨 의견이야. 요즘 인턴들은 너무 건방져 같은 모욕적인 말들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마지막 화면에서 대성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이 인턴 사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조용한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인턴 사원은 바로 대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딸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의 따님이라고요? 그럼 그동안 회장님 따님을 상황을 이해한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가 딸을 인턴으로 입사시킨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고 딸이 실력으로 인정받기를 원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이렇습니다. 대성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제 소중한 딸이 여러분의 회사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마케팅팀 다른 임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회장의 딸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깨달은 순간이었거든요. 회장님, 저희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대성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몰랐다고요? 그럼 다른 인턴 사원에게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제 딸이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대성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임원들은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어요. 회장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두가 느끼고 있었거든요. 최 부장은 손을 떨며 변명하려 했지만 대성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해요. 대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회사는 능력을 중시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건 비즈니스 이전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소양이에요. 프로젝터 화면에 마케팅팀 조직도가 나타났습니다. 최 부장을 비롯해 팀원 전체의 이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최 부장, 그리고 마케팅팀 전 직원들에게 즉시 해고를 통보합니다. 대성의 선언에 회의실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어요. 최 부장이 벌떡 일어나며 울먹였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아이가 둘이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살라고요? 다른 마케팅 팀원들도 함께 애원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테니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대성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기회라고요? 여러분은 제 딸에게 기회를 줬나요? 매일 모욕하고 괴롭히면서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세요? 대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딸에게 약속했습니다. 사람답게 대우받으며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주겠다고요. 박상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전체를 해고하시면 박상무, 당신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방치했으니까요. 대성의 차가운 시선에 박상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대한 사람입니다. 대성이 다시 말했어요. 한 달의 유예기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다른 회사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퇴직금은 규정보다 많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말에는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최 부장은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추어요.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결국 이런 결과를 불러온 것을 깨달았거든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어요. 다른 임원들은 이 상황을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평소 자신들도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반성하게 되었거든요. 우리도 신입사원들을 제대로 대우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모두가 자성의 시간을 가졌어요. 대성은 마지막으로 모든 임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을 계기로 우리 회사의 기업 문화를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상하관계에 관계없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회사,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겠어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 수진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케팅팀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어리둥절한 수진이에게 박상무가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회장실로 오시겠어요?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진이는 갑작스러운 호출에 당황했지만 따라갔어요.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수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앉아 있었거든요. 아빠, 왜 여기에? 순간 모든 상황을 이해한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혹시 아빠가 이 회사의... 그래, 수진아. 아빠가 바로 이 회사의 회장이야. 수진이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했던 괴로움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아빠, 그럼 나를 일부러... 미안하다, 수진아.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대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왜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실력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아빠도 참고 기다렸는데 대성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울고 있는 걸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수진이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속았다는 배신감도 들었거든요. 그럼 마케팅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모두 해고했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일할 수 없으니까. 대성의 단호한 말에 수진이는 놀랐어요. 아빠,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다니. 수진이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수진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들이 잘못한 거야. 지위를 이용해서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대성은 딸을 꽉 안아주었어요. 며칠간 고민하던 수진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시 정장을 입고 회사에 나온 그녀는 아버지의 회장실이 아닌 인사부 사무실로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인사부에 배치받은 김수진입니다. 인사부 팀장이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따님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저는 그냥 직원 김수진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수진이의 당당한 모습에 인사부 직원들이 감탄했어요. 이제 진짜 제 힘으로 올라가 보고 싶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수진이는 자신만의 자리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대성은 멀리서 딸의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사부에서 열심히 일하는 수진이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우리 딸.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딸을 응원했습니다. 몇 달 후 수진이는 인사부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어요. 회장의 딸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순수한 실력과 성실함으로 말이죠. 새로 들어온 인턴 사원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힘들어하는 후배들을 도와주는 선배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다른 누구도 겪지 않기를 바라며요. 대성은 이 일을 계기로 회사 전체의 기업 문화를 개선했습니다. 상하관계에 관계없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 실력을 인정하되 인격도 함께 갖춘 사람을 우대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딸이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아버지의 행복을 느꼈습니다.